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 윤정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유튜브 노동법 5번째 시간입니다. 임금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금 관련 마지막 주제로 통사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사임금과 평균임금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 목적과 산정 방법에 있어 많이 다른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스에서 종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사임금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정수당이나 임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사임금과 평균임금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어떤 회사는 기본급으로만 임금을 지급하고 어떤 회사는 거기에 여러 수당이나 상여금,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임금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수당이나 보상,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지 문제가 됩니다. 그 때문에 법에서는 법정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두 가지를 정해놨는데요. 바로 통사임금과 평균임금이죠. 예를 들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통사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이처럼 법에서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산정 기준까지 함께 정해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 통사임금과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표에서처럼 통사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는 해고해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출산휴가 급여가 있고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는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의 경우는 두 가지 모두로 지급 가능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사용 목적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통사임금은 노동가치의 단가로 이해하면 쉬우실 텐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동가치를 평가하고 어느 정도 지급할지 정한 것이 통사임금입니다. 그래서 통사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해진 단가인 통사임금으로 소정근로 외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과 가산수당을 산정하게 되죠. 이 통사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 임금이 포함되고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급 임금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한다는 건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된다는 의미라서 소정근로 외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또 정기적이라는 건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는 의미인데요.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건 소정근로의 대가를 나눠 지급하는 것일 뿐으로 그것이 일정한 기간으로 계속 지급된다면 정기적인 것으로 봅니다. 일률적이라는 건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자격이나 면허, 근속기간도 해당되기 때문에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속수당도 통사임금이 됩니다. 또 고정적이라는 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통사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초과근로 제공 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 시점에서 봤을 때 사후에 확정되는 거라서 고정성이 없습니다. 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에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이 있고요. 가족수에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해당됩니다. 이때 주의할 건 통상임금인지는 수당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내용,
근무 형태, 지급 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앞서 통상임금은 시간급 1급, 주급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할 때 조건이 시간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시간급 산정이 원칙입니다.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1급, 주급, 월급 금액을 일, 주, 월의 각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사전에 확정된 시장임금이라면 평균임금은 사후에 지급된 생활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특정 시점에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정상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에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 지급된 임금을 판단한 겁니다. 이 평균 임금은 퇴직금과 산재로 인한 휴업보상을 지급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 임금의 산정은 퇴직 등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액으로 산출되는데요. 임금을 일수로 나눴기 때문에 자연히 1급으로 계산됩니다.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는 법상 임금 대부분이 포함되는데요.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과 임시로 지급된 금품, 그리고 통화 외로 지급된 임금은 제외합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보통 90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산정사유 발생 전날부터 과거로 소급해서 달력상 3개월에 포함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사유가 6월 5일에 발생했다면 전날인 6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가 달력상으로 한 달이 되고요. 이렇게 3개월을 소급하면 총 일수는 92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그 경우 평균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수습 사용 중이거나 사업주 기책으로 휴업한 기간,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평균 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수당 등이 있고요. 사업주가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가족 수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가족수당,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휴가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근로자, 다양한 업무만큼 임금 항목이나 지급 형태도 다양하죠. 이런 복잡한 임금 체계로 인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건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내가 지급받고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도 막고 근로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근로시간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